이제 100년 플래너 세 번째 영상입니다. 앞의 영상에서 100년 플래너의 앞면과 뒷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그 영상을 안 보셨다면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나서 이 세 번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번째 영상이 왜 어떤 내용들을 저렇게 설명하고 있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00년 플래너 이제 뒷면으로 먼저 가서 뒷면을 먼저 작성을 해보는 것이 100년 플래너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이제 맨 위에 어떤 꿈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그 행복한 가정을 적도록 하겠는데요.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인가? 왼쪽에 있는 빈 칸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비워두는 칸입니다. 제가 여기서 영상에서는 100년 플래너를 사용하기 위한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저의 진짜 100년 플래너를 직접 작성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이 그 다음에 있죠. 행복한 가정이 꿈인가?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꿈이 그게 꿈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말씀드리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우리가 죽을까요? 병원에서 태어나서 병원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오랫동안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곳은 가정입니다. 그죠?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은 우리 꿈의 전부입니다. 정말 다른 꿈, 무슨 뭐 대통령, 무슨 뭐 과학자, 뭐 이런 꿈이 꿈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가정에서 사는 사람이 해 나가는 어떤 직업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직업은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가정이 직업에 대한 보조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나머지 부수적인 직업이 어떤 거는 길게 어떤 건 짧게 뭐 그렇게 우리 인생을 거쳐가는 거죠. 행복한 가정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꿈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 그것이 이제 제가 사역하는 성경적 가정관이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이 필요합니다. 가족. 그쵸? 가족이 필요한데 그 가족은 어떤 가족이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가족이어야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어떤 가족이냐면 일단은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가족이어야 할까요? 건강한 가족. 그럼 건강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한 것이냐? 힘드니까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건강하지 못한 가족도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하여튼 건강한 가정이 필요하고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선 넓은 집도 필요합니다. 그죠? 넓은 집도 필요한 거죠. 근데 넓은 집이 가정을 위해서 있어야지 가정이 집을 넓히기 위한, 집을 짓기 위한 희생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뭐 넉넉한 재정도 있어야겠죠. 그죠? 그럴 때도 돈은 가정을 위해서 있어야지 가정이 돈을 벌기 위한 보조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취미도 있으면 좋겠죠. 그죠? 취미는 뒤쪽에도 있지만 취미 생활을 하면서 가족이 더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어떤 그 중요한 부분들을 잘 적어 놓는 건데 어떤 같은 신앙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여기다 적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적어볼 수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적어볼까요? 미래 사회를 예측해야지 우리의 직업의 전망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미래학자는 아니지만 미래 사회는 정말로 모든 것이 기계화, 자동화되는 된다고 볼 수 있겠죠. AI 부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기계화, 자동화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50% 이상의 직업이 사라진다는 등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어떤 사라지는 직업이 많은 사회가 된다라고 이제 예상할 수 있겠죠. 사라지는 직업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때 사라지는 직업이 많다라고 하면 뭐예요? 생기는 직업도 많다는 거죠. 그죠? 사라지는 직업이 사라지고 나서 인류가 멸망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인가 기계화되고 자동화되어서 사라지는 직업이 많다라고 했을 때 그런 단순 노동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직업들은 사라지겠지만 저는 분명히 새로 생기는 직업도 많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새로 생기는 직업도 많을 것이다. 예. 이렇게 전망을 해보면 좀 이제 덜 우울하지 않나요? 예, 예. 그렇게 이제 하고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가족이 해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미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있죠. 하지만 이 부분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사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요? 가족이 해체되는 모습을 봤더니 이건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는 사회가 되면 가족 중심의 직업이 새로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미래 사회는 어떤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환경이 파괴될까요? 환경이 파괴되면 어떤 사회가 될까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의학이 계속 발달되니까 고령화 사회가 되는 것도 아마 확실한 어떤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등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일을 생각해 볼 때 나의 능력은 어디 있는가를 보면서 미래 직업을 살펴봐야겠죠. 그럴 때, 이제 뭔가 그 개인적인 어떤 활동도 많아지고 문화 여가 생활이 많아질 거다. 많은 일들은 기계가 대신하니까 사람들은 그런 문화 생활을 많이 할 거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접으시는 게 낫겠죠. 예. 저는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봐도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습니다. 예,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접으시고 계속 이제 그냥 취미로 삼으시던가.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를 봐야겠죠. 기계와 자동화 AI가 막 어떤 발전을 한다고 할 때 내가 컴퓨터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고 부족하다면 이 부분을 살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적성에 안 맞으면 못할 거예요. 그죠? 근데 컴퓨터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서 내가 이미 그런 부분에 많이 갖춰져 있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더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라지는 직업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럴 때 그러면 대체하는 직업은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내가 그 직업을 먼저 만들면 내가 그 직업의 어떤 리더, 뭐라 그럴까요? 먼저 깃발을 꼽는 거죠. 그러면 그 직업의 어떤 리더 그룹이 될 수도 있겠죠. 가족이 해체된다라 그러면 가족 어떤 중심의 어떤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미래 사회에 더욱 필요할 수 있겠죠. 환경 보전, 고령화 사회. 그럴 때 내가 정말 노래를 지금 다시 한번 노래를 적어볼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노래 이제 좀 많이 아쉬움이 있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가수가 되겠다라고 할 때 내가 노래를 못 부른다라는 판단이 들면 빨리 접자고요. 예. 하지만 이거 내가 뭔가 재능이 있어 보여. 그리고 난 이거에 정말 열정이 생겨. 그러면 한번 열심히 해보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능력과 직업을 적어볼 수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도 한번 적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꿈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야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잘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할 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해야 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들을 잘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하는 것이 그것만 너무 강조가 되면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예.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적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것, 평생 성경을 읽는 계획을 세워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연애와 결혼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연애와 결혼에서 어떻게 하면 연애와 결혼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연애와 결혼. 예.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스러운 사람이 앞에 있어도 그 사람과 사랑을 할 수 없겠죠. 예. 그리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성경적 가정관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결혼을 했는데 그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예. 그들에게는 성경적 가정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가정관이라고 할 때 가정에 대한 가치관, 그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가치관이 너무나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자기가 적을 수 있는 내용들을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정과 취미로 한번 가볼까요? 우정과 취미에는 무엇을 적으면 좋을까요? 우정과 취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스포츠, 그다음에 뭐 음악,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취미에 있어서도 제가 가정관을 같이 생각해 볼 때 결혼 전과 결혼 후는 우정과 취미가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 결혼 전에는 혼자서 그런 것을 즐기면서 지낼 수 있지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내는 그것은 자기에게 어떤 유익한 어떤 취미 생활로 그냥 지낼 수 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가정 중심, 가족 중심,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우정과 취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가족, 가정 중심의 취미로 빨리 바꾸셔서 그렇게 지내시면 가정도 행복하고 나의 취미도 즐겁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평생 즐거운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죠. 오히려 그 취미 생활이 가정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되죠. 그렇지 않고 결혼 전에 있었던 자기의 어떤 취미들을 계속 고집하면서 가정과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관계, 그런 가정 중심의 자기의 삶을 진행해 나가지 않으면 계속 힘들어지고 그 우정이라고 하는 그 취미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정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예. 이렇게 지금 이제 제가 좀 깊이 자세히 적지는 않고 지금 이제 어떤 가볍게 적어볼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적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적어야겠구나 라고는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처음 적을 때 너무 이걸 완전하게 적으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부담 없이 적으시면 됩니다. 왜? 내년에 또 적으면 되니까요. 예. 그 아래쪽에 이제 나이 몇 살에 이런 일들이 이루고 싶은가 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적을 때 연애와 결혼을 적는데 연애와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연애와 결혼. 예. 연애와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적어 놓고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맞춰서 이 부분을 20살에 놓는 것과 아니다 나는 40살에 결혼해도 상관이 없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어떤 이 그냥 가치관의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정말 뒤바뀝니다. 연애와 결혼을 이렇게 40살에 두게 되면 자식을 언제 낳게 되죠? 자식이 이제 한 40대 중반 이렇게 태어난다 그러면 50대 자녀가 몇 살인가요? 예, 50살의 자녀의 나이가 한 10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50살 넘어서도 계속 초등학교 학부모로 학교 다니면서 거기서 정말 새마을 어머니회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깃발 들고 서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 근데 연애와 결혼을 20살에 한다.
연애와 결혼을 20살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 그 인생이 확 피는 겁니다. 예. 연애와 결혼을 20살에 하게 되면 자녀의 나이가 인생에 있어서 엄청나게 젊을 때 빨리 다가오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30살쯤 됐을 때 자녀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자녀의 나이가 10살 정도 된다 그러면 30살에 자녀의 나이 10살 되고 그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의 나이가 10살 정도 되었을 때가 부모가 30살이다 그러면 그 자녀 다 키우고 나서 40살 됐을 때 자녀가 20살이 되죠. 50살 됐을 때 그 자녀가 30살이 되죠. 그러면 50살 됐을 때 30살 자녀와 함께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연애와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을 20살에 할 것이냐 아니면 한 40살쯤 연애와 결혼할 것이냐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50살의 자녀의 나이가 30살인 경우와 50살일 때 내 자녀의 나이가 10살인 경우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생각하셔서 내 꿈을 몇 살에 이루고 싶은가.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대학도 가고 직장도 가고 그런 부분들 이렇게 뭐 그냥 빨리빨리 아마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할 거예요. 그죠? 뭐 직장 생활을 한 30살 넘어서 뭐 그렇게 늦지막히 시작하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는 그냥 한 뭐 30살, 40살 지나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지 마시고 빨리 결혼하시는 것이 정말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잘 진행해 나가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